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잘 들리시죠? 네. 일단 아까 소개 말씀처럼 비를 뚫고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토요일 이 시간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 같은 시간이신데 같이 이제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발표드릴 제목은 크게 고난좌절 그리고 다시 도전하는 리더의 여정이라고 잡았는데 부제를 하나 잡았습니다. 부제는 아픈 건 청춘이 아니라 그냥 환자다 라는 주제를 잡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상식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식이라는 것들이 독이 될 때 우리는 아픕니다. 그렇게 아픈 거는 청춘이 아니에요. 그냥 환자인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오늘 같이 이제 봐야 되는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들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가진 생각 안에서 명확한 상식을 한 번 더 같이 이제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제 그 소개를 주셨지만 제 양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영국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보던 사람이고요. 2012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그 저희가 비만약으로 혹시 여기서 위고비라는 약제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니 위고비가 필요 없는 분들이 손을 드셨습니다. 그 비만약이라고 부르는 그 위고비를 처음 그 출시를 한 노보노디스크라는 이제 회사에서 경력을 시작을 하고 이후에 이제 계속 그 기업들을 이제 거쳐서 지금은 그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이제 하는 회사에서 그 운영과 마케팅 그리고 전략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서게 된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 요청받았었던 뭐 다양한 기관에서 저는 이제 연사로 요청을 받곤 하는데 오늘 이제 이 강의를 요청을 받았을 때 사실 굉장히 좀 주저함이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원래 오늘 똑같은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 그 대한심장영상의학회 그 30년 송년 심포지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 또 연사로 초청을 받아서 원래는 가서 이제 의학 통계 강의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놓고 이제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말도 안 되게 저는 여기에 시간이 조정이 되거나 그쪽 시간이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쪽에서 제 고객으로 이제 모시는 의대 교수님이 제 강의 시간을 3시간 뒤로 당겨주셔서 일단 요 강의를 마치고 부랴부랴 달려가서 통계 강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게 기적입니다. 일단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시작하는 내용은 이 내용으로 먼저 시작을 할까 합니다. 과연 우리는 몇 개의 아이덴티티로 살고 있습니까?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저도 스스로 제가 몇 개로 이제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일단 의학적 그 배경을 가지고 있긴 하고요. 그 외에도 소위 말해서 기업에서 말하는 C레벨이라고 하는 임원으로서 지금 9년째 이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감사하게도 책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올해 3월에 이제 출판을 하고 작가로서 살고 있고 또 뭐 오늘 이제 강의도 저희가 멘토 라이브러리 전준수 대표님과 링크드인에서 처음 연결이 돼서 같이 이제 소셜 미디어의 인플루언서로도 이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연사나 이제 강연자는 아까 이제 소개드렸던 대로고 올해 저한테 있어서 이제 제일 목표 중에 하나가 저는 원래는 음악하던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사진 보시면 약간 이제 그런 지금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의 저를 발견하실 수 있을 텐데 개봉박두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제 목표 중에 하나가 올해는 조금 제가 진짜 즐거워하고 원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목표는 이제는 원래는 베이스 기타를 치던 사람이었고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이거를 발전을 시켜서 제가 AI를 이용을 해서 로열티를 받는 작곡가가 돼보자라고 해서 공교롭게도 이 강의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내일 이제 제 앨범 2개가 이제 발매가 됩니다. 그래서 장르는 EDM하고 레게고요.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제가 같이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쌍둥이 아빠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같이 저와 연결돼 계신 분들 너무 잘 아실 텐데 6살 남자아이, 여자아이 그 쌍둥이 아빠고요. 이렇게 보이지만 이제 또 집에 가면 이제 또 다른 인생 제2막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집에 있는 아내는 아기를 2명을 혼자 보고 있겠죠.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가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서 열심히 가서 일을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출판했었던 그 책인데 책을 광고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책을 왜 쓰게 됐는가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 많은, 저도 제가 이제 직장인으로 살고 있지만 직장인으로 살면서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자유일 거예요. 물론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아요. 해결해 줄 수도 없고요. 하지만 그 경제적인 이제 안정을 가지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저 같은, 어떻게 보면 저도 직장 생활을 굉장히 늦게 시작한 축에 속하는데 30대 초반에 저는 기업에 처음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굉장히 늦었죠.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게 사회생활을 시작한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를 쌓을 수 있는가, 반대말로 하면 조금 더 이러한 자본주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썼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조금은 더 이제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목적과 약속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다림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기다림을 관리한다는 거는 성과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비교에서 벗어나는 프레임. 지금 저희가 보면 유튜브도 있고 스레드도 있고 뭐 인스타도 있고 여러 이제 소셜 미디어들이 항상 저희에게 있어서 이제 비교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비교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 내용을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은 혼자가 아닌 성장 설계서인데 여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아까 말씀 주셨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이제 20분의 멘토분들,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멘토분들이 업계에서 가장 이제 전문가분들이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12시 반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이 전문가분들이 이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업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현역으로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분들을 전문가로 인정한다는 거는 이분들에 대한 전문성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이 강의를 마치고 또 2부 순서가 진행이 될 때 최대한 이제 이 멘토분들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 또 인사이트를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제가 꼭 하나 이제 오늘 같이 이것만 하더라도 오늘 강의가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게 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하는 걸 발견할 수 있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오늘의 약속 딱 한 가지는 어떤 화려한 성공담이 아니라 우리가 내일 당장 쓸 수 있는 방법만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섹션인데 저희는 지금 초고속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초고속 시대라 하면 유튜브가 이제 예전에는 1시간짜리 분량이었었죠. 이게 이제 40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40분이 이제 20분으로 바뀌다가 10분으로, 그리고 이제는 그것조차도 쇼츠와 그리고 이제 틱톡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시대인 거죠. 반대로 생각을 하면 계속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들이 줄어들고 기다릴 필요가 없이 이 모든 정보 등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24부작짜리 드라마 처음부터 끝까지 챙겨보는 사람 많지 않아요. 5분짜리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같이 의대 교수님 중에 한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송년회 밤 행사에서 말씀하셨던 게 이제는 비행기 타서 2시간짜리 영화 하나 보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반대로 생각을 하면 기다릴 필요가 없는 세상, 기다리는 것이 희귀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기술로 다루게 되면 우리의 결과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다림을 굉장히 오래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아까 서 있는 게 기적이라고 얘기 드렸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하나가 있는 게 96년도, 97년도 IMF 때 집이 2주 차이로 해서 2번이 부도가 났었어요. 굉장히 크게 이제 가세가 기울었고 말도 안 되게 IMF 때 건설업 같은 걸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 건설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그 10대 때 조금 남아 있었던 그 사업체가 다 부도가 나면서 10대 시절 15살인가 16세 집에 차압딱지라는 게 처음 붙여지는 걸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차압딱지가 이제 붙여진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한국에서 살기엔 물가가 너무 비싸서 당시에는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동남아시아 쪽으로 도피 이민을 가게 됩니다. 유학이 아니에요. 도피 이민을 갑니다. 그 말은 지금 제가 지내고 있었던 그런 가족, 친구들, 뭐 예를 들어 학급 친구들, 동네 친구들, 이 모든 관계들이 다 끊어지고 정말 말도 안 통하는 동남아시아 태국이라는 나라로 가게 돼요. 지금은 태국이 관광으로 이제 되게 유명하지만 당시에는 그냥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있으면서 그 연일 뉴스에 나왔었던 게 계속적으로 기업들이 이제 부도가 나고 있다라는 걸 들었었고 이런 환경에 보통 10대 그 청소년이 노출이 되면 그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하나는 그 상황에서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아둥바둥하는 거. 두 번째는 엇나가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케이스가 그러하듯이 저도 이제 엇나갔었고요.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제 그 부분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이 밑에 점이 있잖아요. 점 보시면 이제 딱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이 없네요, 저 사진. 그래서 일단 이제 저도 그 한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예 이제 어떻게 보면 집에 갇혀 살다시피 했었던 것 같고요. 당시에 제 일상은 거의 어떤 말로 나오는지도 모르는 현진 말을 그냥 집에 앉아서 계속 보다가 하루가 지나가고 또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그렇게 계속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살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여러 이제 학교에 그 지원을 했었는데 대부분 국제학교에서 이제 다 리젝을 당하고 딱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왔었던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2년 만에 끝낼 수 있다라는 그 조건부에 입학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여기서 썼지만 11개 중에 10개 입학 거부가 당했다는데 이유가 되게 처참한 게 국제학교에 지원했는데 영어를 못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중학교 3학년으로 이제 지원을 했는데 영어 점수가 초등학교 2학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 영어를 하는 친구한테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2년에 마치라고 한 거죠, 학교는. 너무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이제 받았을 때 저한테 들었던 건 어마어마한 그 갈급함이었던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해내야 되는구나. 이제 이 길이 아니면 내 미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는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사력을 다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2시에 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나는 한 3시간 자는 삶을 한 2년 정도 이제 같이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도 또 기적같이 그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게 됐고요. 감사하게도 이제 거기에 있었던 학교가 영국계 학교이다 보니까 당시에 그 거의 끝나가던 무렵에 제가 그 있던 교회에서 캄보디아 쪽으로 구호 활동, 단기 선교라고 부르는데 그걸 가게 된 거죠. 갔는데 성적이 이렇잖아요. 초등학교였다가 이제 겨우 졸업을 할까 말까 하는 이제 턱걸이 학생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조금 마음을 주셨던 게 사람들을 조금 더 살리고 도우는 일을 해보자. 그리고 너는 이제 거기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니?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그러면 제가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걸 처음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고 말도 안 되게 이제 그래서 영국에 있는 의대 4군데에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중에 2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고 영국에 가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가서도 뭐 여러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돌이켜 보면 이랬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그 동남아시아에 이름도 없는 어떤 이제 작은 집에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제 그 언어를 들으면서 1년 반 동안을 멍하게 있었던 이제 제 자신이 실제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결국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없더라. 우리가 지금 이제 너무 빨리 포기하는 세대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으면 미리 좌절해요. 근데 그 좌절하는 이유는 제가 뒤에 이제 말씀드릴 비교에서 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비교할 만한 것이 이게 저는 되게 큰 허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내 페이스대로 그리고 이제 내가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결국 변화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아까 갈급함이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당시에 저는 진짜 어마어마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갈급함이 없이는 놀라우리만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일 하루를 살다 보면 또 이 강의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나가고 나면 또 차가운 세상에 마주될 거예요. 그런 마주대야 하는 세상 속에서도 너무 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의 꿈을 좌절시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놀라운 그 세상의 이제 어떤 위협이나 공격 같은 데에서도 내가 그 내 내면에 이제 갈급함이 없다라고 하면 너무 쉽게 휩쓸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갈급함이 없다면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의대에 가면 저는 다 해결이 될 줄 알았어요. 이제는 성공 스토리잖아요. 누가 봐도. 그런데 가고 나니까 장학금도 받고 또 집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부족하나마 이제 지원을 해주셨지만 결국은 이제 영국 파운드 물가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저는 의대 기간 동안 항상 무언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제까지 했었던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소위 말해 사이드 잡을 몇 개를 했는지 보니까 이 정도를 했더라고요. 이삿짐 용역센터에서도 오래 일을 했었고 뭐 검도는 제가 배워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해동 검도를 이제 했었고 새벽 시장 영업도 이제 오래 했고
그리고 구급차도 2년 반 정도 탔습니다. 그래서 구급차를 타면 대부분은 이제 작은 뭐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이제 병원 가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말로 이제 돌아가신 분들 이게 수습하는 것들도 이제 되게 오래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도 하고 웹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아는 게 전혀 없어가지고 그냥 새벽 세워가면서 드림위버 MX 같은 거 이제 배워서 웹사이트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했으니까요. 그렇게 어렵게 왔는데 돈이 없어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정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죽을 만큼 이제 노력을 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제 일을 해오던 찰나에 감사하게도 이제 한국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거기 이제 국제진료소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진료소에서 그때 이제 저를 가르쳐 줬던 은사님, 이분을 보시면 이분이 의사야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의사 맞아요. 그래서 제가 세브란스 국제진료소를 선택을 했던 게 최초로 한국형 앰뷸런스를 개발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은사님이 인요한 교수님, 얼마 전에 이제 정계를 은퇴하시고 이제 편하게 이제 거론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셔서 그분께 이제 의술이나 인술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어렵겠지만 감사하게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큰 변수가 하나 일어나요. 제가 그 3년 반 정도 저를 마음으로 그리고 물질로 그리고 여러 방면으로 지원해 줬었던 제가 너무나도 이제 같이 사랑하고 있는 교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원거리 연애를 당시에 딱 요 시점이죠. 3년 반을 했었어요. 그리고 한국하고 영국에서 9시간 시차가 나거든요. 누군가가 자면 누군가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줌 같은 것도 없어가지고 스카이프로 연애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스카이프 회사에 되게 도네이션을 많이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 없어졌어요, 참고로 회사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제 교제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선택지가 두 개 있었던 거죠. 영국에서 10년을 살면 영주권이 나와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 승인이 돼서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고. 그런데 만약 제가 한국에 들어오는 걸 선택을 하면 이제 영주권을 포기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온 걸 선택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시간을 돌려서 똑같은 선택을 할 거야 라고 하면 저는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두 번 생각 안 할 거예요. 그 정도로 사실 강하게 마음을 먹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열렬한 환영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주어졌던 거는 병역을 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군의관으로 가는 걸 준비를 할까 했었는데 군의관이 그때 3년 반이었고 그 병사가 이제 2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도 안 되게 29살에 군대를 자원 입대를 해요. 그래서 의무병과로 해서 병사로 이제 지원을 했고 30살 생일을 이제 저는 군대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점점점 뭔가 이상한 성공 얘기 같지가 않은데?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그 부분으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대 후반에 군사병을 입대를 했다는 거는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했었던 상사라고 부르는 선임들의 나이가 평균 20살, 21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보다 한 두세 살 낮아요. 제 처음 상사분들이셨습니다. 그걸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2년 정도 이제 같이 그 군대 생활을 이제 마치고 전역을 하고 나니까 그때 당시 사진입니다. 뭐든 증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딱 상병 때일 거예요. 상병 때 정도니까 제가 31일 때입니다, 심지어. 그런데 아까는 이제 영국 대학병원에서 엄청 뭔가 화려하게 뭐 인요한 교수님하고 막 어깨동무하고 막 이렇게 찍었는데 여기서는 1월 1일 날 떡국 하나 받아 듣고 되게 행복해하는 저를 보실 수 있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그때 이제 경험이 너무너무 많이 도움이 됐어요. 첫째, 정말 성공한 대학병원의 의료진에서 군대로 가게 되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이 놀라우리만큼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영역에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최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두 번째, 전문 기술들. 우리 실제로 환자 보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환자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그런데 그런 능력들은 군대에 가서도 완벽하게 다른 환경에서도 똑같이 이제 사용될 수 있더라.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필수 기술들은 전이될 수 있더라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사실 되게 중요한 게 나중에 이제 어떤 영역에서 어떤 직업에서 일을 하시든 커리어 피보팅에 이제 시간이 반드시 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역 업체에서 일을 하는데 IT 업체로 이제 이동하고 싶다. 아니면 실제로 그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제일 크리티컬한 거 한 가지. 내가 가진 코어 기술, 우리가 핵심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이 코어 기술이 트랜스페러블한가,
전이 가능한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든 영역에서 일 자체가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가진 그 핵심 기술을 정확하게만 알고 있으면 어떤 영역에 가서도 그 두각을 똑같이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커리어 피보팅의 가장 기본입니다. 제가 뒤에 조금 더 프린시플로 같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 업무와 관계없더라도 타인을 도왔을 때 타인도 나를 도와주더라. 이걸 이제 배우게 됐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군대를 전역을 했는데 군대 전역을 하고 나서 제 주머니에 들어있었던 게 43,000원이었어요. 경제관념이 없는 거죠. 31에 이제 군대를 제대를 했는데 이제 그 친구는 3년 반을 기다리다가 군대 2년을 또 기다렸어요. 5년 반을 기다렸어요. 원거리로. 상상을 초월하죠. 저는 결혼을 해야 돼요. 저는 30대 초반을 지나가고 있어요. 회사의 경력은 전무예요. 병원에 들어가고 싶은데 병원은 정시 모집이 1월이에요. 저는 7월에 제대를 했거든요. 5개월이 비어요. 그래서 그 시간 무언가라도 해보고 싶어서 정말 그 회사에서 처음으로 제 CV라는 걸 만들어서 100개 정도 회사에 뿌렸습니다. 근데 그거 뿌릴 돈도 없어가지고 주변 분들한테 종이 빌려가지고 프린트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프린터를 해서 다 뿌렸는데 단 한 군데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놀라울 정도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안 됐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원인은 하나예요. 저는 제 입장에서 생각을 했지 그분들이 저를 왜 뽑아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던 거죠. 그분들은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영업사원이 필요한 거지. 그리고 그분들은 마케팅 직원이 필요한 거지 의학 지식을 명확하게 하는 의료진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 없이 이제 보내니까 당연히 이제 하나의 리스폰스도 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어떻게 지내야 되는 거 고민을 하다가 한 회사에서 유일하게 연락이 왔었던 회사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위고비 개발한 회사였어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300명 넘는 직원이 있지만 그때는 84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험적으로 이제 부서를 만들었고 그런 부서도 이제 없었던 걸 그 언제 없어져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서를 이제 만들어서 시작을 했던 게 감사하게도 이제 쌓아져서 팀을 이제 맡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어쩌다 보니까 상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갈급함이겠죠. 열심히 이제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모든 그 일의 해피엔딩처럼 결국은 그 5년 반 기다려준 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분 여기서 1년 반을 더 기다려주셔서 7년을 기다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대표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집에 들어가면 대표님 보고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언론 매체에 이제 소개들이 많이 되게 됐고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이제 큰 사업부들을 이제 계속 경영을 하다가 또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우리가 그 임원이라고 부르는 세레벨로서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뭐 언론에서 이대욱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네이버에서도 아마 쭉 나올 거예요. 인물 사전에 이제 등록이 돼 있어서 여러 기사들이 이제 나올 텐데 뭐 이런 기사들만 보면 되게 성공한 이미지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강의가 끝나고 저쪽 가서 이제 그 송년회 밤 이제 통계 강의 끝내고 나면 저는 집에 가자마자 대표님한테 이제 잘 다녀왔습니다. 보고를 정중하게 드리고 제일 처음에 빨리 고무장갑을 끼고 저는 설거지부터 할 거예요. 이게 오늘 하루에 있을 일입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는 빨래를 해야 됩니다. 빨래를 하고 건조기에 넣어야 됩니다. 건조기에 끝나면 눈치를 보면서 아마 아내는 이제 리모컨을 돌리고 있을 거고 저는 빨래를 개고 있겠죠. 이게 제 일상입니다. 솔직한 일상이에요. 그리고 저도 월요일이 너무 싫어요. 진짜 싫어요. 월요일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월요일 아침은 여전히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제 삶을 누구하고 가장 비슷한가라고 보니까 저 이분하고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실제로 똑같고요. 지금 하는 일이. 이분 누군지 아시는 분? 아시죠? 누구십니까 이분? 백정대상무, 백상무. 그죠? 김 부장이 그렇게 되고 싶었던 백상무. 그런데 제가 항상 보면서 느끼는 왜 이 사람은 조끼 이런 거 입고 넥타이 이렇게 맺고 무게를 잡고 있나 이게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누가 보내줘서 본 영상인데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온갖 감정이 스쳐지나간 이사님은 네, 이렇게 스탑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원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절대 다를 수가 없어요. 그 저희도 똑같이
저희한테 올라오는 문제들은 이제는 아예 해결책이 없는 문제들이 올라와요. 근데 그런 해결책이 없는 문제들을 책임을 지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다른 점이고, 두 번째로는 또 회사 내에서 인사 발령이라든지 인사 조치가 나면 제일 먼저 대상이 되는 것도 임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김 부장이 이제 너무나도 원했던 그 임원의 자리는 사실은 지금 그때 김 부장이 원했었던 자리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김 부장하고 백상무는 똑같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되게 큰 환상이 있는 거죠. 근데 딱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되게 바쁘고 또 항상 이제 언제 책임이 떨어질지 모르는 자리에서도 저를 되게 지탱해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랜 기다림을 거쳐서 발견했었던 회복 탄력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해가 기다림은 가만히 있는 시간이라고 되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은 게, 저조차도 1년 반이라는 시간을, 그 고등학생 가장 이제 중요한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시간 하루하루 동안 저는 그 인내심을 계속 빌드업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도 그걸 조금 더 이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성공한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나 아니면 이제 실제로 주변에 계신 이제 모든 성공한 분들한테 어떻게 성공하셨어요를 물어보면 대부분 답변이 똑같습니다. 운이 좋아서.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운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운이라는 것은 저는 버스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생각을 하면 버스는 왔다가 사람을 태우고 다시 가잖아요. 이번 기회가 이제 없어도 다음 기회가 오긴 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간격으로 언제 올지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기회라는 거는 실제로 신호를 읽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설계가 있을 때 오는 기회들을 빨리 잡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만큼의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준비된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기회에 대해서 얼만큼 준비되어 있느냐, 그게 다음에 오는 버스를 언제 이제 잡을 수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확실하면 멈춘다라고 했는데, 안타까운 얘기, 우리가 사는 사회가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중에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리더십 교과서의 가장 기본 1단계, 세상에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는 세상은 계속 바뀌는 사회예요. 3년 전에 이제 지식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예요. 그런 사회에 대해서 내가 이제 무언가 확실해질 때까지 뭔가 기다리면서 안주하겠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이 있다면 조금씩이지만 그걸 계속 밀고 나가는 뚝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실제로 이제 이런 기회가 되었든 운이 되었든 여러 가지를 이제 같이 잡을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했었던 게 이 일타 강사 정승재 강사님일 거예요. 보면 물이 20도나 99도나 눈에 보기엔 똑같지만 그 99도에서 이제 100도로 만드는 1도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오늘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 꾸준한 1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 꾸준함의 1도를 이제 지금 빌드업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가면 언젠가는 이제 똑같이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들을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게 이제 2번하고 3번은 굉장히 짧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시대, 아까 말씀드렸던 SNS 속에 이제 완벽한 타인들 너무 많잖아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완벽한 타인이라는 건 있을 수 없고 개인적으로 편집된 1%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반대로 생각을 하면 SNS, 인스타에 보면 항상 행복한 그림들 엄청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꾸며낸 슬픔들도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 중에서 동정심을 유발을 해서 좋아요를 이제 유발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노이즈 마케팅도 엄청 많은데, 그런 비교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시간을 찾는 방법은 어떻게 찾는가를 보시겠습니다. 비교 시대 데이터입니다. 7일간 SNS를 중단할 때 4명에서 1명은 우울증이 감소하고요. 그리고 5명 중에 1명은 불안 증상이 감소하고 7명 중에 1명은 불면증이 감소합니다. 우리가 보는 소셜 미디어의 이제 자신은 타인의 베스트와 나의 워스트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스트레스 조금 풀고 싶어서 이제 인스타나 틱톡을 보는데 스트레스가 더 쌓여요. 왜? 너무 완벽한 타인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제 허구라고 그들의 이제 워스트를 우리가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에서 조금은 더 이제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되면 발생하는 건 2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이 알프레드 아들러가 이야기를 한 열등감이라는 게 생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정말 우리가 나중에 크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그 어려운 사람이라고 느끼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허구인 거죠. 말이 안 돼요. 하지만 그런 이제 착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하나이고, 두 번째,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제는 너무 많은 가치관들이 혼재돼 있어요.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어떤 것들을 해도 해석 자체가 반대로 비춰지는 모습에서 또 다른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기엔 옳은 일인데 그 방법이 맞는 건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거죠. 예를 들어 이게 틀렸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걸 해도 저는 욕을 먹을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내 색깔대로 나가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비교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한 잣대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 착시라고 하죠. 남의 10년을 나의 1년과 비교하는 오류.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 자리에 이제 서 있는 것 중에,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사실 저는 너무너무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정말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시간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진심으로요. 왜 그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0대 초반에 저는 그 영국이라는 물가 비싼 나라에서 정말 다음날 먹을 게 없기도 했고, 또 두 번째로는 입을 수 있는 옷이 없어가지고, 아시는 분이 이제 고등학교 교복을 빌려 입고 이제 의대 예과를 다녔어요. 두 번째, 20대 중반에 저는 병원에서 먹고 자고 했습니다. 언제 쫓겨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렇게 했었고, 심지어 집에 이제 전기하고 물이 끊겼던 적도 있거든요. 3개월 동안. 그래서 그때는 전등이 이제 켜지면 열심히 이제 뭔가 의대 논문 같은 걸 읽고, 또 꺼지게 되면 이제 아침에 이제 그 햇볕 비치는 걸로 이제 공부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했었고, 20대 후반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군대에서 보냈고요. 30대 초반은 한국에 들어와서 뭘 해야 될지를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과외 전단지라도 붙여야 되겠다 싶어서 과외 전단지를 이제 붙이다가,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외국에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데 이제 그런 과외 전단지를 붙일 때 관리실에서 도장을 받아야 된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불법 전단지를 붙이는 거죠. 전봇대에도 붙이고 아파트에도 붙이고, 그러다가 그 경비 아저씨한테 잡히면 멱살을 한 2번 정도 잡혀봤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대 후반에 저였었고요. 30대 초반에 저였었고요. 30대 중반에 늦게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회사 용어가 뭔지 몰랐어요. KPI가 뭔지 모르고 SOP가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똑같이 항상 이제 신입사원같이 혼나는 거죠. 그래서 제 일과가 그거였어요. 뭐가 있으면 자꾸 마케팅 상무님네 방에 들어가요. 아까 백상무님 같은 그런 분한테. 그래서 맨날 뭔가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제가 그분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근데 그런 것들이 저의 10년이고, 그게 여러분의 1년과 비교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일한 시간대만 보면서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고, 또 하이라이트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이걸 저희가 라이브로 이제 강연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 저희가 이거를 편집본으로 방영을 하게 되면 저는 저한테 있어서 좋은 얘기들만 이제 짜집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공정하지 않은 거죠. 왜? 과정과 지표가 이제 빠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연결된 부분인데, 사실 입력 지표로 이제 전환한다라고 부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제 성공 사례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얼마나 많은 피드백을 이제 받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공 그 자체만으로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근데 현실은 그런 과정들을 명확하게 이제 성장의 척도로 이제 활용하지 않게 되면 결과지상주의에 이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완벽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실패를 해도 괜찮습니다. 계속 이제 쌓아나가는 이제 그 작업을 통해서 이걸 나의 성장의 지표로 이제 삼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 나의 강점을 찾는 법. 저는 그 김부장 드라마에 너무너무 이렇게 빠져서 보냈었거든요. 물론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하이라이트로 이제 계속 많이 봤지만, 저한테 드는 의문은 이거였어요. 김부장은 오케이, 팀원 얘기 잘 안 들어요. 나 좋을 대로 해요. 위에 사람들은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임원이 못 됐어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근데 도부장은 왜 임원이 못 됐을까? 한번 궁금하시지 않으셨어요? 도부장은 엄청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팀원들하고도 잘 지내요. 위에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도부장은 임원을 못 됐지? 이걸 이제 한 번 정도는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답을 여기서 찾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책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 ESQ의 시대입니다. 이모셔널 그 소셜 인텔리전스라고 부르는데, 감성적 사회적 지능이라고 불러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는,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이 이제는 점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핸드폰이 없던 시절,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우리가 이제 타인의 감정을 조금 더 공감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힘들면 내가 이제 그 힘듦이라는 것이 전이가 돼서 똑같이 마음이 아팠었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세련되게 그걸 낭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건 핸드폰부터 꺼내들죠. 촬영하려고. 그게 생각보다 많은 이제 사회적인 그 관점에서 바뀌는 변화인 거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일터에서 이런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은 이제는 태도라고 부르는 다른 영역으로 이제 바뀌어집니다. 저는 그 이제 제 다음 강의에서 또 면접방에 계신 이제 이준희 대표님도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여기에 오늘 강의에서 얘기 안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좀 여러 번 승진이 돼서 그 싱가포르에서 한 11개 정도 나라의 그 관장 안에 이제 그 관장이 됐었거든요. 포트폴리오 헤드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면접관들을 교육시키는 이제 면접관의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많이 배웠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사람을 뽑을 때 그리고 나중에 저희 회사를 지원하시면 제가 이제 똑같이 뵙고 똑같이 얘기 드리겠지만 저는 기술은 보지 않아요. 기술은 3주면 가르칠 수 있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태도는 돈을 주고서도 가르칠 수 없어요. 이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테드 강연에서 리더십으로 가장 유명한 사이먼 사넥이 이제 했던 사이먼 시넥이라고 하죠. 그분이 이제 했었던 말이 그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태도를 이제 가지는 것이 이제 경쟁력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파워풀한 메시지인데 실제로 세상은 이성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MBTI에 보면 이제 대문자 T라고 하잖아요. 이 대문자 T인 사람들이 감정이 없어서 이제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감성적으로 이제 그 하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다를 뿐인 거죠. 근데 그런 말은 반대로 생각을 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이성이라는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너무 많은 부조리와 너무 많은 갭들을 이제 발견하실 거예요. 그만큼 세상은 저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태도를 가지게 되면 회복 탄력성이 따라 붙거든요. 그렇다면 힘든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앞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기업에서 인재 뽑을 때 이제부터 정말 실전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난 그 제가 마이온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류태수 대표님 그 강연 때도 같이 요 얘기를 드렸었는데 기업에서 인재를 뽑을 때 두 가지를 봅니다. 요즘에 가장 트렌드 중에 하나가 나는 어떤 형의 인재인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일단 첫 번째로 열쇠형 인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패형 인재가 있어요. 열쇠형 인재는 내가 하고 있는 한 가지 일을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조금 더 임프루브먼트, 성장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을 하고요. 방패형은 뭔가 하나를 특별하게 잘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두루두루 조금씩 잘하는 사람들을 방패형이라고 부릅니다. 뭐가 더 좋을까요? 열쇠형이 좋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지난번 강의에서 반 정도 들었습니다. 방패형 손 한번 들어보시죠. 왜 방패형이 더 좋을까요? 왜 방패형이 더 좋을까요? 이유는 되게 같은 거죠. 이거를 회사 용어로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을 하면 스페셜리스트와 제너럴리스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요 반응에서 조금 다른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열쇠형 인재들도 얼마든지 이제 기업에서 본인의 성공을 향해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게 정말 잘 발전이 되면 일본에서는 이 용어를 카이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장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한 분야에서 R&D가 되면 R&D의 헤드 같은 아니면 이제 어떤 기술 개발이 되면 기술 개발의 총괄이 되든 이런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면 그 방패형 인재들은 여러 가지에서 이제 포텐셜이 있는 멀티플레이어로서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무에 이제 들어가더라도 그분들은 이제 거기에서 또 서바이벌을 할 수 있고 또 그 자리에서 다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인재가 좋고 나쁘다의 부분이 아니라 장단점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각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내가 어떤 형의 지금 인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열쇠형인데 나는 방패형으로 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나한테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채워 나가야 되겠죠. 또 두 번째로 내가 방패형인데 조금 더 뾰족해지고 싶어 라고 하면 그 특정 업무에 대해서 내 자신을 이제 더 많이 발전을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강점 발견을 이제 크게 세 단계로 이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건 이제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첫 번째로는 내가 어떤 활동을 할 때 가장 즐거워하는지, 내가 어떤 활동에서 내 시간을 가장 많이 쏟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걸 이제 그 칙센트미하이라고 하시는 분이 몰입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우리가 무엇에 몰입하는가를 이제 얘기를 해요. 몰입을 하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일주일 정도만 해봐도 내가 뭘 조금 잘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잘하는 걸 가지고 이제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이걸 이제 분석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뭔가 모으는 걸 너무 좋아해, 수집을 너무 좋아해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 분석가인 거죠. 그런데 나는 사람들을 너무 만나는 걸 좋아해서 새로운 사람 만났을 때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걸 좋아해. 그럼 연결자인 거죠. 그런 형태로 해서 스스로를 이제 계속 빌드업해 나가는 작업을 통해서 내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확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던 그 일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이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한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파트타임 잡을 하고 있거나 회사에 있거나 그럴 때 내가 하고 있는 직무에서 지금 알고 있는 그 강점들이 정말 회사의 이제 직무에 있어서 도움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근데 내가 기존과 다른 방법으로 내 강점을 얘기를 했었을 때 긍정적인 피드백이 왔다. 이건 내 강점이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반응이 크지 않더라. 조금 더 시도는 해봐야죠. 근데 한 2, 3주 정도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직무에 지금 이런 장점이 필요가 없거나, 두 번째로 아직 좀 더 나은 장점을 이제 발견하는 단계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실제적인 사례인데, 저도 사실 그 환자를 보던 사람에서 비즈니스로 가면서 어마어마한 이제 걱정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이제 경력 단절이라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렇게 어렵게 왔는데 내가 이제 이제까지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기업에서는 이제 다시 사용이 안 될까봐 너무 두려워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과연 기업에서 뭘 할 수 있는가 고민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잘하는 게 뭔가를 보니까 저는 의학적 지식이 있었고, 그리고 그게 의학 통계를 이제 저는 전공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걸 데이터화 시켜서 보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말 그 저희가 클라이언트라고 부르는 의대 교수님들에 있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을 이제 전달했고, 또 반대로 거기서 받은 인사이트들을 가지고 기업에서 전략적인 방향을 설정하는데 제공을 계속 했었던 거죠. 몇 년이 지났어요. 30개 정도 사이드 프로젝트를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전략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저한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실제 사례로 제 강점이 어떻게 하면 이제 실무에서 쓰일 수 있는가를 봤었던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강점이라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새로운 길을 만드는 브릿지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강점을 명확하게 알고 흔들리지 않는 것과 여기에 있어서 여러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가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세상의 그런 기조에 같이 이제 그 편성이 돼서 가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제가 영상을 틀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커, 예전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이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미국 휴스턴 대학 졸업 연설에서 이제 했던 말이 있어요. 이 짧게 요약하면 나를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은 불러주지 말라. 그게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혼자 성공한 사람이란 말은 절대로 그렇게는 부르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저를 지탱해준 세 개의 관계는 가족하고 멘토 그리고 팀 동료였어요. 혼자 성공하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아요. 항상 힘든 순간마다 저를 이끌어 주셨던 이제 분들이 계셨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전준수 대표님이나 또 여러분들 같이 있겠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항상 가능하다면 조금 정기적으로 이런 체크인을 하거나 메시지를 드리려고 되게 노력을 합니다. 이게 거의가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이네요. 폭삭 소가수다 많이 보셨죠? 이게 저도 이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으면서 봤었는데, 저한테는 이제 이 말이 되게 울림이 되더라고요. 유채꽃이 혼자 피나 꼭 때로 피지.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살란가 싶었더니 때마다 입에 밥 먹여주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 10대 후반부터 거의 3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제 삶은 항상 이제 누군가가 제 입에 밥을 떠먹여주는 일상이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서는 거는 고사하고 애초에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순간마다 저를 누군가가 도와줬었고, 누군가가 이제 무너진 저를 이렇게 세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에 와 있고, 지금도 그 길은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결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직접 이제 쓴 단어들이고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현대사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만으로 평가받고 있는 게 현실인 거죠.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을 시키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제 일을 줄 때 그 사람은 나한테 일을 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가?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회사는 어떤 걸 얻어가는가?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나한테는 어떤 성장이 있는가? 이 고민을 어떤 일을 받든 항상 이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30대 중반에 신입사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에는 군대 2등병이 됐어요. 저한테 있어서 항상 제가 제 마음을 최대한 내려놓고 그리고 제 스스로 마음에 새겼던 말은 마지막에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이게 좋은 태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냉정하게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정량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해요. 가끔은 중요해요.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오더라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그래도 최소한 10개에서 6개에서 7개는 충분히 저는 이제 기회를 잡고 성공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림이고요. 보통 강연마다 이제 하는 그림인데 모든 사람은 다 가면의 상처투성이에요. 그건 바뀌지 않아요. 저조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안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이런 상처투성이의 내면들이 있고 가면이 있더라도 지금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거든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설정하셔야 돼요. 그 방향만 명확하게 설정이 돼 있다고 하면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존 록펠러 재단의 그 록펠러 회장님이 얘기했었던 위대한 것을 향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걸로 저는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